안녕하십니까. 어머님, 아버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탐구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이진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약간 눈이 살짝 풀리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이제 수업 시간으로 따지면은 반도 안 지났습니다. 우리 애들을 위해서 좀 파이팅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이제 4시간 수업을 하잖아요. 4시간 수업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시간 뒤에 클리닉은 거의 필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 안 지나, 반의 반도 안 지난 거. 거의 그냥 그런 수준이거든요.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좀 봤는데 저기 소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교육과정 설명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약간 좀 많이 들으셨을 거고, 그래 알았다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제 수업 위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대수 기본 실력을 진행할 거예요. 뭐 익히 아시겠지만 이전 수원이랑 동일합니다. 하나도 다른 점은 없어요. 제가 이제 이번에는 특강을 진행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좀 고등학교 조금 더 어려운 내용으로 수업을 듣고 싶다. 그리고 미적분 2를 한번 대비하고 싶다. 그러니까 현재 미적분이죠. 그러면은 제가 특강은 이제 고등학생들 특강이 있으니까 혹시 이제 관심 있거나 그런 특강을 들어야겠다. 그러면은 학원으로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 수업에 대한 얘기를 제 홍보만 주로 하다 가겠습니다. 짧고 간략하게. 저 같은 경우는 반복 암기를 주로 많이 강조를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수업을 할 때도 저희 계속 물어봐요. 뭐라고 했지? 대답 안 하면 못해. 대답할 때까지 해요. 반복하고 암기를 하는 거를 되게 강조를 하거든요. 사실 익히 들으셨겠지만 수학 또한 암기 과목이죠. 특히나 내신 같은 경우는 암기가 너무 강조가 많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계속 봤을 때 느끼는 점은 이게 문제만 달달달 풀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문제가 어렵다라는 건 결국에 이 개념을 숨겨놓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읽어내는 법, 결국 독서죠.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개념이 굉장히 장착이 잘 돼 있어야 된다. 그거를 생각을 어머님 아버님도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쯤 슬슬 부담을 느끼실 수 있거든요. 아, 우리 옆집의 친구가 어? 미적분 2까지 2번 돌렸대. 3번 돌렸대. 이 횟수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사실 횟수라는 건 굉장히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어디 가가지고 수업을 후루룩 들었으면 또 한 번이 추가된 거잖아요. 사실 그거는 정말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든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정확하게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 뭐 당연한 부분인데 반드시 했던 거는 그 다음에 테스트로 출제를 할 거고 그 다음에 피드백하고 오답 노트로 이어질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거는 제가 좀 강조를 하는데요. 되게 신기한 부분입니다. 사실 공감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문제야 얘들아, 정말 중요해 하고 이렇게 풀어줘요. 그럼 애들도 눈이 반짝반짝하죠. 그리고 막 싸워요. 그리고 나서 그 문제를 똑같이 풀리면 정답률이 반이 안 나옵니다. 되게 신기한 거죠. 우리 애가 그렇지도 않을 텐데. 그래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되게 강조를 많이 하는데, 야 이거 정말 중요하고 무조건 나와. 다 내려놔. 너네 가만히 있는 거 좋아하잖아. 그냥 봐. 그냥 보게 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시켜봐요. 그게 효율이 조금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스스로 다시 해볼 수 있도록 그냥 보게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거는 제가 좀 강조를 많이 하는데요. 어, 특히나 내신 수학 같은 경우, 수능 수학은 이게 머리랑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로 특이 케이스가 아닌 이상 이거는 무조건 노력으로 돼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안 한다, 안 나온다, 안 한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제가 좀 안 된다. 그러면은 과제를 안 했네, 어떡하니가 아니라 하고 가라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단대보고를 했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친구들이 친하잖아요. 과제를 제가 딱 내줬는데 2명이 해온 거예요. 근데 분위기가 딱 이래요. 야, 너도 안 했어, 나도 안 했어. 야, 우리 장난 아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제 기분이 이제 시작됐네. 그래서 분위기를 잡아야 되잖아요. 3시까지 시켰어요. 다 연락 드려가지고 3시까지 시켰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새벽이죠.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엄마 보고 싶고, 밥도 먹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다 해오더라고요. 사실 그거를 6개월만 하면은 애들도 이제 버릇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왜냐면은 제가 4시간을 수업했다. 그럼 제가 생각하기에는 4시간은 혼자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4시간을 제공했으면 4시간을 복습을 해줘야 돼요. 근데 과제를 60개를 줬는데 이런 친구도 꼭 있죠. 어머님도 공감하실 수 있어요. 60개 과제를 받았어. 그러면은 우리 애는 30개 정도 하고 만족을 해버려요. 아, 난 나름 했는데? 근데 그거는 아예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60개를 줬다는 건 60개를 해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0개를 해야 이걸 소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버릇이 안 된 친구들이 분명히 많을 겁니다. 그거를 잡아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잡으려면 강제성이 필요합니다. 될 때까지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내신은 이 세 가지가 가장 기본 틀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전 모의고사는 저희가 이제 14회 정도 내신이 나와요. 그러니까 14회 동안 어느 정도 기본반이면 앞에는 개념이 필요하고 잘하는 반이면은 첫 회부터 실전 모의고사 볼 거예요. 근데 좀 기본반이면 앞에서는 개념을 하고 실전 모의고사는 끽해봐야 8번, 7번밖에 못 봐요. 우리가 내신 대비를 하기 위해서 실전 모의고사는 10번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에서 보는 거. 그러니까 동영상 같은 거 막 많이 신청하고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한 번이 어렵지 또 신청해요. 또 신청해요. 그 동영상 그 용량만 쌓이는 거예요. 왜냐면 잘 안 보거든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 와서 애들이랑 같이 좀 긴장감 느끼면서 모의고사를 보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 경험치를 쌓는다는 게 이제 제가 강조하는 부분인데 결국에 이제 2에서 2까지 가기 위해서는 경험치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경험치를 쌓는다는 건 결국에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중간 난이도 문제를 계속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념을 이해했다. 아, 내가 시간을 좀 풀 수 있어. 이거는 내신이랑은 맞지 않아요. 우리가 내신 공부, 내신 대비를 한다는 건 문제를 딱 봤을 때 아우 지겹다. 이 수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신은 굉장히 비정상적인 구조의 시험이에요. 뒤에서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킬러라고 하는 문제를 특별히 공부하는 게 아니라요. 계속해서 경험치를 쌓아가는 걸로 우리가 요거에 초석을 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특히 우리가 학교별로 좀 다를 텐데 부교재와 기출에 대한 반복 훈련이 아주 기본적이라는 거죠. 특히나 이 동네에서 시험을 치겠다는 거는 어려운 문제가 무조건 변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걔네를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들이대 주고 그리고 나서 변형 문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제공하는 것들이겠죠. 그런 문제들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스탠다드를 높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거를 제가 강조하는데요. 개념을 안다는 말 자체가 이 말이랑 똑같다고 봅니다. 우리가 문제가 뭘 담고 있냐. 문제가 어려워지면은 이거를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거는 결국에 우리가 다 해석을 해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한번 보시죠. 시간 관리가 중요하다는 게 항상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만든 시험 뭡니까? 수능이지 않습니까? 그게 100분의 30문제. 우리 애들을 위해서 비례식을 한번 해보면 내신은 50분에 몇 문제가 돼야 됩니까? 15문제가 돼야 정상적이죠. 근데 20문제, 24문제가 평균이에요. 야, 그러면 이 구조가 되게 비정상적이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도 우리가 그렇게 접근을 좀 해줘야 돼요. 아, 이해했고 풀 수 있어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정말로 소위 말하는 양치기도 필요할 것이고 경험치를 쌓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교재를 구성할 때도 기본적인 교과서 개념을 넣어줄 것이고 그리고 항상 해설을 달아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텍스트가 딱딱할 수밖에 없어요. 수학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말로 풀어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기가 되게 편하게 해줄 거고 그리고 나서 이거를 배웠다 그러면은 야 니네 동네에서는 이 개념이 이렇게 출제될 거야 하고 다 붙여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해서 기본적인 유형이 안 되고는 못 빼깁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 관리를 좀 말씀드리면 방학 중에는요 제가 월금에 오전에 클리닉을 할 거예요. 10시부터 1시까지 이렇게 클리닉을 할 거고요. 제가 직접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클리닉은요 당연히 오면 좋은 거죠. 오면 좋다의 개념에서는 어떻게 돼요? 아무도 안 오죠. 오면 좋은 거니까요. 그 사람은 항상 거기 있겠지? 등대지기처럼?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부족하다. 그러면 무조건 필참이에요. 무조건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해결을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버릇이 들어야 되는 거죠. 지금은 사실 버릇을 들이고 습관을 기르는 단계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토요일 1시에서 다시도 있고요. 조교도 이제 저녁에 이렇게 있을 거니까 시간은 많이 깔려 있습니다. 늘 올 수 있기 때문에 늘 안 오게 되는 구조인데요. 자, 필요하다면 항상 필참으로 부를 겁니다. 자,
자, 그리고 테스트는 뭐 당연한 부분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 수준의 미만이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클리닉에서 정리를 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문자도 뭐 당연한 부분이죠. 이게 안 보내는 경우는 잘 없으니까 이게 이제 성적을 이제 보낼 건데 뭐 틀린 게 있다. 이게 오답으로 다 제공이 될 거라는 거죠. 이렇게 틀린 부분은 다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제 수업 구성 잠깐 말씀드리면은 먼저 이제 과제 질문, 뭐 테스트 이렇게 해제하고 그 다음에 개념, 그다음 대표 유형하는데 이때는 그냥 열심히 구경한다. 고개 숙이지 마, 나 봐. 이렇게 해서 다 본 다음에 직접 해보는 시간도 가질 거고요. 여기 관련된 문제 푸는 시간도 이렇게 가지고 대충 이런 구조를 띈다. 물론 조금씩 달라질 수 있죠. 단원마다도 그렇고요. 자, 그다음에 이번에 제가 진행하는 단계가 기본 실력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마지막 요약을 한번 할 건데요. 그래서 기본 개념으로만 진행을 한다. 근데 그냥 개념만 얘기하나요? 아니죠. 당연히 대부분의 필수 유형을 다 다룰 거고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수능, 평가원, 그리고 시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 요런 걸 다 구성해서 넣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과제는 내신 기출 중에서도 중간 난이도들만 싹 뽑아서 우리가 정리해서 과제로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과제 구성인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시 요약입니다. 내신 기출을 주로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부분은 수능 평가 문제도 풀 건데 주로 3점이랑 쉬운 4점을 기준으로 진행을 한다. 그런데 평균 60점입니다. 근데 너무 당연한 건요. 소화를 잘한다면은 더 해야 됩니다. 더 하는 게 맞고요. 필요하다면 더 당연히 주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대비를 결국 해야 되는 건 1학년이지 않습니까? 1학년 과제 같은 경우는 공통수학 1부터 시작을 해서 10문제씩 추가로 나갈 건데 난이도는 조금 높은 편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딱 왔을 때 공통수학 과제 같은 거는 해설도 진행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공통수학 대비도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테스트 구성인데요. 여기서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뭐 몇 문제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오답은 제가 한 차시를 밀어서 할 거예요. 이게 같은 맥락인데요. 아까 전에 제가 대표 유형 풀 때 야 이거 중요해 중요해 해서 보면은 얘들이 또 틀린다고 했잖아요.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 시험을 봤을 때 오답 노트를 오늘 주면은 답이 이거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어떻게 푸는지 몰라. 근데 3번이라 했던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오늘 시험 친 거에 대한 오답은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까먹으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요게 학습 효율을 되게 높인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답은 항상 한 차시를 밀어서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려운 문제는 당연히 해설을 해줄 것이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 요약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14회로 대수 기본 실력을 진행할 건데요. 목표는 딱 요거 두 개입니다. 개념을 내가 설명할 수 있냐. 정말 완벽하게 정립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필수 유형들은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할 것이다. 그래서 대상은 처음 배우는 친구, 그리고 배웠는데 뭔가 호로록 배운 것 같아. 한 번 배웠는데 좀 애매해. 그런 친구들을 대상으로 진행할 겁니다. 시간은 수요일, 토요일이고요. 뭐 익히 아시는 그 시간입니다. 자, 교재는 제 교재로 진행할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거를 기준으로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 자체는 소단원, 중단원 별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강조해야 될 지수 로그 함수, 그다음 삼각 함수를 처음에 볼륨을 크게 가져갈 거고요.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후 계획은요. 이렇게 미적분 원 그리고 확률과 통계 당연히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 소개만 많이 했는데요. 이제 다른 분들도 뭐 이렇게 수학 교육 과정 얘기해 주실 거니까 저는 생략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후로는 제가 장애 특강도 진행할 거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적분 2 같은 것도 당연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으시면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